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10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시장의 큰 허들로 인식되던 컷오프 위칭데이, 네 마녀의 날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전형적인 그 약세, 좀 피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고 난항을 거듭하니까 결국 기다림은 크게 되고 기다리는 거는 빨리 오지는 않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실망 매물도 좀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좀 피곤하다 하는 걸 여실히 나타낸 게 페이스북 같은 것이 그 연방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건도 전체적인 그 기술 성장률을 끌어내리는데 좀 부채질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 이런 상황을 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을, 동시 만기일을 그렇게 해서 시장이 출발하기 때문에 시장의 처음 스타트가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그저께의 큰 폭의 하락을 그냥 쉽게 되돌려 놓은 우리 시장이지만, 이게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잠재적인 부담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0포인트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 2718까지도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초반에는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랬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기일에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이게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냥 도망가는, 외국인이 파나 봐,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전혀 다른, 저도 이제 참 놀라운 게 개인 투자가들이 전혀 달라졌다 이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은 뭐냐면, 니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고 가격이, 주요 종목이 하락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매수에 들어가서 다시 끌어올리고, 이거를 하루 종일 오늘 거듭한 날이에요. 심지어는 중간에 지수상으로 플러스까지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나타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게 막판에 가서, 저도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약간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 한 번 정리,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금 외국인들도 방법을 바꿨던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쉬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만기일에 정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막강하다는 이런 변수가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그 3시 이후에 막판으로 가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시장에서 매도폭을 확 늘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선물 시장도 현물 시장이 끝나면 사실 힘이 많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뺐다가 끝에는 살짝 돌려놓는, 왜냐하면 현물 시장이 끝나니까 소위 말하는 기준점이, 코스피 200의 기준점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3,638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1조 가까이가 3시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예측한 것처럼 오늘은 왠지 외국인들이 막판에 그럴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았냐?
개인 투자가가 전부 받았냐? 아,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랑 상대적 개념에 섰던 그러니까 옵션이나 선물에서 상대적 개념에 섰던 그런 이제 기관들이 좀 움직여서 기관이 종가 기준으로는 4,326억을 순매수한 거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금융투자가 산 것만 9,24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기금은 팔았습니다. 연기금 팔아서 결국 4,400이 순매수한 거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금융투자가 막판에 사재 낀 게 9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 만기일은 뭐 어쨌든 간 이렇게 서로 난타를 쳐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은 9천억에 조금 못 미치는 8,913억을 사면서 오늘 이제 시장은 정리됐고 코스닥은 뭐 개인이 1,457억을 사면서 0.86%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거에다가 또 파는 것도 영향이 있죠, 환율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급속하게 진행되던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잠시 멈칫 뭐 이게 기조적으로 그랬다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오늘 하루에만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2원 90전 이번에는 원화가 약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정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선 오늘 상당히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서 못 샀던 종목들을 여러 차례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뭐 채워놓을 거 못 채우는 거 오늘 기회에 조금 좀 채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 네마니의 날이 왜 이렇게 시장에 생각보다 영향을 못 주는가? 이거 오늘 0.33% 밀었으면 이건 별로 영향을 못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분석해요. 이 청산 방법이 좀 다양해졌다. 왜 다양해졌냐? 이게 개인 투자가라는 변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종속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거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서 막 먼저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3월부터 그런 거 보였지만 외국 투자가들이 던지면 오히려 맞서서 받아버려요. 그 물량을.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준점이 되는 기준 가격이 되는 코스피 200을 당일날 그거를 뭐 현물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조율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청산하는 이런 아주 심플한 방법을 쓰기에는 이제 시장이 많이 복잡해졌다. 그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기분 좋은 게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의 힘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 이거는 뭐 상당히 좋은 거죠. 뭐 부동산 쪽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걸 억제해놓은 영향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공예 예탁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예 예탁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공예 예탁금은 그 뭐 은행 계좌나 주식 투자하려고 은행 계좌에 잠깐 있거나 아니면 저축성인 뭐 CMA 이런 데 있는 금액은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주식 사고 파는 계좌에 들어와서 대기하는 돈이에요. 이게 거의 60조 원이니까 이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단단한 느낌의 자금은 아니에요. 장이 기울어지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나쁜 특성은 있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또 그렇다. 그런데 이 막강한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렇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뭐 시장을 이런 방향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데 이게 개인 투자가들은 일사불란 할 수가 없어요. 일사불란 뭐 1,00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하는 분서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갖고 하는 분까지 엄청나게 이 개인 투자가들이 넓고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당히 그게 답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오히려 이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그룹이 시장 참여 그룹이 이 개인 투자가의 성격은 이렇다라고 딱 규정 짓기가 되게 애매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애매한 게 사실은 전투에서는 제일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 투자자들의 생각은 난 떨어지면 사겠다. 난 떨어지면 사겠다. 왜? 나는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현물을 좀 팔아서 좀 만기에 영향을 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자꾸 사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게 뭐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가가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게 성격적으로 달라요.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들은 선물하고 옵션도 하고 현물 시장도 참여하고 이게 동일체가 이거를 다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믹스해서 돌리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의 경우는 선물만 주로 하는 분, 뭐 옵션 선물만 하는 분, 또 주식 투자 현물 시장에만 하는 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상관관계가 한쪽으로 빠져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끌기가 되게 힘들죠.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이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 상당한 안정성도 준다. 그렇게 보여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제가 증권업계 40몇 년 있고 은퇴했지만 저는 이런 시장을 처음 봐요. 본 적이 없어요. 개인 투자가가 이렇게 잘하고 개인 투자가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이제 기분은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 투자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국민이 그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즌스 캐피탈리즘, 증권 자본주의죠. 증권 민주주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돼 가는 거다. 이번을 계기로 그건 참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 이런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저로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제 기운 자랄 때까지 더 열심히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종의 뭐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오늘은 그렇게 내 만회가 별로 우리 시장에서는 힘을 못 쓰고 시장 이제 끝냈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할까 해요. 도대체 언제 파냐? 그러니까 왜 100만 개면 파는 얘기를 안 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파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판다는 거, 산다는 것도 그렇지만 판다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 주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대 수익이 크다. 그런 분은 뭐 10%, 20% 올라도 이거 오른 거 아니야. 난 이걸로 더블 이상 나야지 오른 거라고 인정해. 이러면 이런 분은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파느냐의 질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자문을 하셔야 돼. 나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대 수익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뭐 유행어로 5%만 오르면 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나는 도대체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대 수익을 어디까지 놓고 보느냐. 난 이거 잘해서 1년에 몇 %만 수익을 보면 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겠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파는 거를 일괄적으로 제가 오늘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주식시장이 뭐 오늘 팔고 내일 떨어지면 기분 좋을 수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10개 주식이 있는데 100주가 있는데 30주를 오늘 팔았는데 내일 빠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70주 남아있는데 70주 손해났잖아요. 근데도 좋아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쓰는 말로 맛이 갔다. 이제 큰 장이 끝났다. 이제 뭐 몇 년간 장 없음. 굉장히 고생할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매도가 아니라 뭐 그때는 어떤 때는 제가 전량 다 현금화하라고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천주, 카카오 천주, LG화학 천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어떤 분의. 그러면 언제 팔 거냐? 이거 간단한 거죠. 내가 기대 수익이 5%냐, 10%냐, 20%냐 이걸 정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천주 있는데 삼성전자가 10% 올랐어.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삼성전자 총 10%가 넘어가면 총 물량 중에서 20%를 이익 시현하겠다. 입절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요? 200주를 파는 거예요. 이익 시현해. 그러면 얼마 남아요? 800주가 남죠. 800주는 그냥 가져가면서 이게 자꾸 흔들리면 빠질 때 사서 다시 채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의 기본 틀 있잖아요. 그 포션은 계속 맞춰가면서 이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제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없고 난 내년까지를 보고 이건 장기적으로 난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뭐 언제 파나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죠. 그때 팔면 되죠. 그때는 뭐예요? 시간을 파는 거예요. 가격을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가격을 갖고 내가 그런 잔재미라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 뭐 대개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카카오는 안 오를 수도 있고, 카카오 오르는데 삼성전자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각각이 매매 타이밍이 다 달라야 된다. 매매 타이밍이 다르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거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오면 나는 총 보유 물량이 얼마는 익절하고 그 다음에 얼마 익절하고 그래서 밀릴 때 다시 사서 그만큼 채워넣어서 포트를 다시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귀찮은 것 같지만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주식 투자 할 맛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기준점을 정해야 돼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이슈로 막 움직이는 것들 얘네들은 조금 이제 달리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게 길게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익이 얘네 사서 수익이 뭐 10% 이상 올랐다. 그러면 뭐 20%만 익절하는 게 아니라 난 30% 40% 익절하겠다. 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포트 안에서도 그 길게 가야 되는 종목하고 메인하고 아니면 트레이딩 포트하고를 기준점을 달리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서 요 조그만 그 수첩에다가 딱딱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시장을 보는 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몇백 주를 얼마에 팔았고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는구나. 시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구나. 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시장을 보는 눈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언제 팝니까?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요새 그런 데 마침 뭐 이렇게 목표가 얼마 뭐 이렇게 어떤 종목 이렇게 지정해서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뭐 제가 말씀드렸더니 손절가를 정할 거면 그 주식 사지 마라. 그러니까 뭐 목표가 얼마, 목표가 되면 그냥 온갖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나와 싸움하는 거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누구는 주식 투자해서 뭐 어떤 분 가끔 이런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뭐 얼마 갖고 1억 갖고 뭐 3천만 원 갖고 시작했다가 뭐 지금 몇백억의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은요 그냥 로또 사도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나와 어떤 싸움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요 얘기는 토요일 날 포트폴리오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계속 시장에 흔들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점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 그러면 이제 오늘 내마녀의 날이 이렇게 생각보다 선방해서 잘 끝났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죽어라 하고 사니까 결국은 내마녀도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이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허들 하나 넘긴 거예요. 허들이 또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10일, 12일 요 정도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며칠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주주 회피 물량, 배당 회피 물량, 뭐 이런 것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서 뭐 그냥 서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둘면 실수예요. 늘 열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한테는 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또 그 다음에 그때 샀은 거 지금은 그때보다 500원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500원 더 높게 파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보다 500원 더 비싸게 주고 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팔 때 1,000원 더 받고 팔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되게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간다. 그러면 그냥 트레이딩 영역에서 트레이딩만 조금 하시다가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배당주 요새 막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배당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을 받고 나서 본주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배당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이 주식 투자의 꽃은 시세 차익이죠. 부수적으로 배당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들이 메인 포트에 넣는 그런 종목들은 다 배당 많이 줘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배당주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쓸 게 하나 있어요. 자, 제가 메인 반도체, 자동차, BBIG,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타난 얘네들 움직임은 잘 봐야 돼요. 오늘도 그렇지만 유화, 건설, 철강, 금융, 오늘 이런 것들 외국인들 어떻게 이거 시크니컬이라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그래서 이게 보복성으로 튀어오르는 뭐 여행, 면세,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메인 포트에 못 들어오고 트레이딩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얘네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중에서 한두 놈이 내년 넘어가면서 메인으로 차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려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늘 짜서 그거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했는데 그 걱정한 거에 비하면은 내마녀 손발을 오늘 잘 묶었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 시장 이제 금주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